반갑습니다. 대승마임의 이용수입니다. 자, 우리 평가원 시험 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경제 해설 강의 한번 할 건데 주요 문항만 하겠습니다. 6문제만 좀 할게요. 자, 이번 경제 문제는 너무 어렵게 나왔다라고는 표현 못 하겠죠. 좀 쉬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고, 전통적으로 어렵게 나오게 됐던 우리 비교의 문제도 좀 쉽게 나왔고, 그렇지? 환율도 좀 쉽게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계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지 시간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내용 자체가 아주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 과목 특성상 조금만 수치를 바꾸거나 생각을 하게끔 만들게 되면 난이도가 많이 높아질 수가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항상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자, 이번 시험 결과에 방심도 하지 말고 또 너무 실망도 하지 말고, 그렇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5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5번은 기회비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개념 같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값의 선택에 대한 옳은 분석입니다. 그쵸? 자, 값은 막 예매를 했습니다. 근데 어디 재미가 없대요. 밥값은 내가 낼 테니 식사는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뒤에 내용이 궁금하대 지금 아깝기도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기억 보시면, 자, 기억은 니은 선택의 유일한 기회비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존재를 하게 될 거고, 내가 실제로 내는 돈 자체는 명시적 비용이겠지만 이것 때문에 포기할 다른 것들, 그치? 포기하는 다른 것들의 어떤 편익도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없다. 자, 다음에 니은은, 자, 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낼 테니까 나가서 먹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밥값 식사하는 데 들어가는 명시적 비용 같은 경우에는 값이 발생을 하지를 않겠죠. 자, 그래서 니은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다음에 자, 남은 영화에 대한 편익은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한 암묵적 비용 맞죠? 그치? 내가 지금 나가서 식사를 하는 선택을 하는 순간 남은 영화의 내용을 못 보고 올 거기 때문에 남은 영화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은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남은 영화에 대한 편익은 암묵적 비용이 될 거고, 자, 지금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 내가 돌려받지 못하는 영화 표값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매몰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 이 선택이 있어가지고는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7번입니다. 자, 7번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나왔는데, 자, 어떤 문제는 보게 되면 고용률은 이렇게 구합니다. 공식을 주지 않는 경우가 최근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가시되, 자,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라고 주어져 있고, 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다 알다시피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되겠죠. 근데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가 되는 거고, 자, 반면에 자,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뭡니까?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을 하게 되는 게 고용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당연히 봐봐. 분모 같은 상태에서 얘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친구 비율이 더 높은 거는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비율이 더 높게 나와 있는 자, 가가 뭡니까? 자, 여기서 그쵸? 자, 가가 경제활동 참가율이 될 거고, 자, 나가 고용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렇지? 자, 그래서 1번 가는 고용률입니다. 틀렸고, 자, 두 번째 취업자 수는 지금 15세 이상 인구와 같은 상태에서 100으로 가정하게 되면 60, 70, 70이니까 정답은 2번. 3번. 자, 경제활동 인구는 t 플러스 2년이 t 플러스 1년보다 많다고 그랬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와 같을 때 여기는 75, 80이 될 거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 자, 비경제활동 인구는요, 100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을 뺀 나머지가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30, 20, 25, 그치? 자, 그래서 t 플러스 2년이 많은 게 아니고 t 플러스 2년이 더 적지요. 다음에 5번에 실업률은, 자, 실업률은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즉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뭡니까? 실업자를 이야기할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 70명이 뭡니까? 경제활동 참가자 수, 60명이 취업자 수, 나머지 10명이 뭐가 된다? 실업자 수. 자, 그래서 T년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은 얼마? 7분의 1 곱하기 100. 자, T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8분의 1 곱하기 100. 그치? T 플러스 1년이 더 높죠. 자, 그래서 자, 쉽게 정답이 2번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쭉 넘어가서 자, 16번 한번 볼까요? 자, 16번은 자, 국제무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관세를 부과했더니, 자, 힌트가 나와 있는 거는 X제 수입량을 T기보다 40만 개 감소시켰다. 그럼 자, T기는 지금 몇 개 수입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기만큼 수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입은 지금 얼마인다? 60만 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 60만 개에서 40만 개 주게 되니까 수입이 20만 개가 되는 지점을 찾아내야 되겠네. 자, 20만 개는 여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 관세 얼마 부과됩니까? 관세는 $20의 관세가 부과된다. 자, 그래서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 수입량은 20만 개구나. 이렇게 되면 되겠네. 자, 1번. 자, 가는 $40가 아니고 $20가 돼야 될 거고, 두 번째, T기 같은 경우에 국내 가격은 여기가 돼야 되겠죠. 그치? 자, $20고, 국내 소비량은 여기입니다. 맞죠? 여기까지. 자, 다음에 3번. T기의 X제 수입량은 80만 개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80만 개가 아니고 어디? 여기만큼이지. 그치? 여기는 국내 생산자가 공급하는 거. 그리고 자, 여기까지가 수입량. 4번. T 플러스 1기의 각국 정부의 관세 수입은 자, 지금 관세 얼마 부과된다? $20 부과된다. $20 부과되고 자, 몇 개 수입되고 있다? 20만 개 수입되고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400만 입니다. 정답은 4번. 다음에 5번. T기에 비해서 T 플러스 1기의 국내 생산자 잉여는 $800만 증가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T기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자 잉여는 여기만큼이겠죠. 그치? 자, 근데 T 플러스 1기에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의 생산자 잉여는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만큼이 될 거라고. 그럼 우리는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 사다리꼴의 크기만큼 증가를 했구나 라고 차고 저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다리꼴이니까 자, 5번입니까? 밑에 20 더하기 위에는 40. 자, 곱하기 높이 얼마? 높이 20. 그리고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800만 안 되겠죠. 자, 또는 그냥 자, 여기 한 칸이 전부 다 뭔가 한 칸이 $100만 구나 생각을 하고 산수를 해도 괜찮은 거고. 자, 정답은 3번으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17번입니다. 자, 2018년과 2019년 모든 명목 GDP가 전년 대비 증가를 했다. 근데 자, 경제 성장률은 계속 음이다. 자, 일단 경제 성장률이 계속 음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보니까 자, 우리 경제 성장률은 자, 실질 GDP의 변화율입니다. 맞죠? 실질 GDP의 변화율에 의해서 우리는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 경제 성장률이 음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에 실질 GDP는 기준연도 곱하기 해당 연도 생산량을 계속하는 거고 자, 가격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 그치? 근데 자, 얘가 음이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자, 생산량 자체가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생산량이 감소했는데 명목 GDP가 전년 대비 증가를 했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물가가 어떻다? 올라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 그치? 생산량은 줄어들었는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명목 GDP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자, 실질 GDP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변화되지 않는 불변 가격에다가 또는 기준연도의 그 가격에다가 자, 해당 연도의 생산량을 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자, 지금 이 상황은 물가는 올라갔는데 생산량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학생의 질문에서 답을 찾아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교사가 명목 GDP는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아도 물가가 오르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당연히 실질 GDP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 얘가 되면 되겠죠. 자, 다음에 일단 경제 성장률이 음인데 어떻게 실질 GDP가 2019년이 더 크겠습니까? 맞죠? 결국 자,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2018년이 더 크다. 2019년에 실질 GDP가 감소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음의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네. 자, 다음에 자, 2018년이 기준연도라고 이야기하면 GDP 디플레이트인데 그럽니다. 2018년에 GDP 디플레이트는 다 알다시피 얼마입니까? 100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치? 100이 되면 되는 거고. 자, 근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 GDP는 떨어지고 명목 GDP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디플레이트 값은 실질 GDP 분의 명목 GDP 곱하기 자 100을 할 건데 분모는 떨어진다네. 분모는 떨어졌네. 분자는 올라갔네. 그럼 자 이 값은 어떻습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또는 물가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확인하는 순간 물가가 올라갔다는 확인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디플레이트 값 자체는 커지게 되겠죠. 그렇지? 정답은 기억이 답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19번입니다. 자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세탁기만 생산하는 각국은 2만 달러치의 부품을 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자 근로자에게 임금 5만 달러를 지급해서 세탁기 100개를 생산했네요. 자 그리고 생산된 세탁기는 한 대당 1000달러 가격으로 모두 판매가 되었고 자 70개는 국내, 나머지 30대는 수출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 1번에 창출된 부가가치 총합을 찾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GDP를 구하세요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 거잖아. 그럼 일단 자 2만 달러어치 수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창출한 게 지금 뭐냐면 생산된 세탁기입니다. 얼마? 1000달러에다가 몇 개 생산했습니까? 몇 개? 100대 생산했네. 위에 앞에 100대. 결국 자 우리 1, 10, 100, 1000만, 10만. 자 10만 달러가 결국에는 창출된 거야. 근데 이걸 창출하기 위해서 얼마 가지고 온 거야? 2만 달러어치의 부품을 수입한 거니까 결국 창출된 부가가치는 얼마가 돼야 돼? 8만 달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자 얘는 X가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출 측면에서 측정한 총생산이나 분배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기억이 나면 자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을 거고 얘가 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가운데 나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5만 달러 지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 자 이 문제를 푼 데 있어 가지고 함정을 좀 준 거고요. 결국 우리가 GDP를 이야기할 때는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편한 거고, 그렇지? 여기서는 창출된 부가가치는 2만에서 8만 달러, 10만 달러 창출되는 거니까 창출된 부가가치는 8만 달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찾게 되면 정답도 나오고 나머지는 답이 될 수가 없고. 자 다음에 4번에 일단 나머지 30대는 수출했습니다라고 나와도 우리가 GDP 계산할 때 보게 되면 순수출을 이야기하잖아. 그치? 순수출 안에는 수출 빼기 수입이 되는 거니까 자 수출도 국내 총생산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다음에 5번은 자 기억이 6만 달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다 임금이 6만 달러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총생산은 변함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치? 자 그래서 결국 5번은 관계가 없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조금 끊겼습니다. 자 20번 바로 이어서 할게요. 자 20번 문제가 되게 뭔가 길게 나왔어요. 그렇죠? 길게 나왔는데 자 이 문제는 산수통에서 조금 확인을 하는 문제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자 보면 지금 주 40시간 근로 조건으로 12명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120시간의 추가 근로가 필요한데 가나 중 하나 대안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가는 지금 3명 다시 고용하겠다.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의 초과 근로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족한 시간에 대해서는 채용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 우리 이제 들어가는 비용을 보니까 신규 근로자를 고용을 하게 되면 250달러의 비용이 좀 발생을 하고 자 기존 근로자가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당 임금은 1.5배. 그럼 지금 시간당 임금은 10달러인데 임금 1.5배니까 15달러를 지급해 줘야 됩니다. 맞죠? 자 그리고 각각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 1은 다 동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다 동의하겠다. 그럼 자 기억은 기존 근로자의 초과 근로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시간은 120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12명이 10시간 한데 다 동의를 하게 되면 그치? 동일한 상황에서 나를 선택한다는 이야기는 기존 근로자 근로만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안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자 지금 몇 명입니까? 12명이 전부 다 10시간 일하는데 동의한 상황이고 문제는 15달러를 지급해 주면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결국 자 1800달러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기억은 일단 안 되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은 자 상황 1의 경우
나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일단 나는 구해놨잖아, 위에. 그렇지? 나는 지금 1800으로 구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자, 가는 지금 기존 근로자와 동일하게 $10 임금으로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자, 3명 고용하겠다. 몇 시간 하겠다? 40시간 하는 거니까 시간 다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10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자, 한 명당 $250니까 더하기 얼마입니까? 750을 해줘야 되겠네. 맞죠? 자, 그래서 1200에서 하게 되면 1950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나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다음에 디귿은. 자, 디귿은 지금 자, 6명, 4명, 2명에 대해서 지금 다르게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디귿을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상황에서 가를 선택하게 되면 이것과 관계없이 신규 근로를 채용하게 되는 거니까 나와 있는 1950이 될 겁니다. 근데 자, 나를 보게 되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자, 6명의 자, 기존 근로자 초과 근로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6명에 대해서는 10시간 한다 대신에 15만큼 $15 줘야 되겠죠. 자, 4명에 대해서는 자, 5시간을 하고 여기도 얼마? $15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진 시간 60시간이고 20시간, 40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럼 몇 명 채용해야 돼? 1명. 그치? 1명이 채용되고 40시간 일을 할 거고, 자, 곱하기 $10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다 얼마 더해줘야 돼? 여기다가 $250가 더해져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산수해 보니까 여기는 900. 자, 여기는 자, 얼마입니까? 300. 자, 여기는 400에서 더하면 650 되지? 1850이 되는 거니까 자, 상황 2의 경우 가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니죠. 나를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마지막에 리얼에 자, 기억이 2라고 이야기하면 즉 임금이 얼마? 2배를 지급해야 되는 거야. 2배를 지급한다고 이야기하면 자, 가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디귿하고 같이 보는 겁니다. 얘는 똑같이 가는 거고, 그치? 2배가 되는 거니까 여기 얼마? 여기 20, 여기 20을 곱해줘가지고 산수로 다시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60에서 여기는 얼마? 1200. 자, 여기는 자, 20에서 400. 자, 더하게 되면 1600이 되는 거고 650 더하게 되면 2000 넘어가네. 그치? 자, 이런 경우도 뭡니까? 이런 경우는 가를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20번 같은 문제가 되게 뭐 산수를 통해서 확인하는 문제지만은 숫자 자체가 아주 어렵게 나오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차분하게 풀게 되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도 정리를 좀 잘 하시고 지금 풀었던 6문제 중심으로 한 번만 더 풀어보시고 자, 그쵸? 계속해서 경제 준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